이제 뭐 명상 음악 같은 거 틀고 뭐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네? 우리도 그 아침에 108 참여할 때 우리가 매일 어떤 사람이 그걸 독송하면서 이렇게 죽 비치면서 하면 딱 그 말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데 매일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 나와 있는 그 CD를 이제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말의 멘트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 또 섞여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목적은 거기에 나오는 108 참회문 그 내용의 그 내용을 중점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그 내용을 잘 듣고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음악, 거기 나오는 뭐 물소리, 새소리, 예, 그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감미롭게 하는 음악이 아니면 그때 막 그 소리가 듣기가 싫고 그래서 그 내용도 그냥 듣기가 싫어서 그냥 절도 안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미롭게 이 감각적 욕망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악, 이것들이 이제 기의 감성의 물질의 대상은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악도 대단한 이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인데, 그래서 그 핵심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막 음악 듣느라 그냥 절언했는데 무슨 참여를 했는지 그 순간 딱 또 모를 때도 있어요. 이제 그 티베트 명상 음악 아주 너무 그 가슴이 이렇게 울렁이게 하는 아주 그 강한 에너지를 지닌 그런 이제 티베트 그 명상 음악들이 많아요. 그것을 듣고 숨보기 하는 거, 또 라마들이 뭐 이렇게 소라고동 같은 아주 심플한 어떤 악기 하나를 가지고 아주 그 뭐 우주의 소리 같은 심오한 그 소리를 내는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1시간 듣고 있으면 그냥 1시간이 금방 그냥 순간에 가버릴 정도로 하여튼 행복하고 그 편안한 마음 상태를 또 만들어 준다고 하여튼 그런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숨보기를 할 경우에는 그 음악 때문에 그 무의식 레벨의 망상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이게 의식 레벨의 지금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잠재된 무의식 패턴에 또는 의식적인 지금 소리 요소는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뭐 번뇌망상이 있더라도 그 소리 음악이 그 번뇌망상들을 다 커버한다 그래요. 다 덮어버려요.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제압해서 그 번뇌망상들을 못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그 음악을 듣는 것 때문에 그 실제 그 음악을 듣는 순간은 숨은 모르겠죠. 예. 그리고 숨을 실제 알 때는 또 그 음악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 숨을 잘 알 때는 그 음악의 흐름이 이렇게 끊어지고 무슨 흐름인지도 모르고 그게 방해가 된다라고 느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이제 숨의 달인이 되었다, 한 선정 상태가 되었다, 한 3선정 상태가, 그럼 어떤 음악도 이제 그냥 그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숨의 마음챙김하는 힘이 약하고 이제 막 숨의 마음을 막 몰입하려고 애쓸 때는 그게 오히려 방해만 될 겁니다. 근데 번뇌망상 괴로움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아서 숨의 마음챙김하는 게 너무 그냥 그냥 맛있는 사탕 줄 테니까 좀 해봐라,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꼬셔서 자, 이 음악 좋은 거 있지. 이 음악도 지금 달콤하게 들리지. 그러니까 그 음악만 또 막 음악 듣기는 너무 쉽잖아요. 뭐 주의 집중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막 상념해졌고 또 번뇌망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마음이 충분히 여유가 있지. 그 여유 있는 마음은 숨을 보면 돼. 그렇게 아마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이제 도저히 숨 하나에만, 그러니까 어떤 소리 없이 이렇게 우리가 눈 감으라 하는 이것도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눈 뜨고 숨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뭔가 보고자 하는 이 갈망을 이렇게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눈을 감는 거, 이것도 참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눈을 감으면 번뇌망상들이 또 너무 선명히 일어나고 보입니다. 눈 뜨면 번뇌망상들이 지금 눈으로 저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번뇌망상들은 또 몰라요. 지금 뭐 안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할 때 미세한 번뇌망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못 견디는 마음, 그리고 또 이렇게 숨의 마음챙이 마는 게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졸음에 빠질 때 눈 뜨면 좀 졸음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번뇌망상이 커버됐기 때문에 숨보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안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숨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동시에 숨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안다는 것은 순간 아주 왕초보들 순간 숨을 아는 것 같지만 지속해서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눈은 감아줘야 될 겁니다. 아니면 떴더라도 안식은 일을 안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것처럼 눈도 아주 강력한 대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떤 것 때문에 그 번뇌망상을 커버해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무의식 레벨의 번뇌를 커버해주는 대상이지만 소리는 눈 뜬 것 못지않게 그 뭐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것은 더 강력한 대상입니다. 눈을 뜬 거는 좀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 돼요. 조금 피곤한 일이에요. 1시간 동안 눈 뜨고 명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에 들리는 것은 아주 우리가 센스가 예민한 사람은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1시간 동안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눈을 떠 있는 것보다 귀로 하는 것은 더 강력하고 몇 시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소리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힘들이지 않고 들려오는 대로 들으면서 숨 보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그럼 언제나 그 아름다운 명상 음악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없고 아주 적막하고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숨을 본다. 그러면 또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 망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 적막감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통해 이렇게 명상을 했던 사람은 또 그 후유증이, 우리가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걸 안 들을 때도 그게 그 테이핑이 또 돌아가요. 아주 좋아하고 뭐 그랬던 음악이라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주 초보자, 아주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숨보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아주 아름다운 음악 들어주고자 숨보자, 이게 이제 아주 초보자들에게 이제 바깥에서 이런 명상을 가끔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집중력이 생기거나 조금 숨을 봤을 때 고요한 맛
덜 어떤 선정의 고요한 맛의 숨에 한 5초, 10초 정도 머물 수 있게 될 때 내면에 정말 그 어디서 온 게 아닌 숨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쯤 되어지면 그 음악이 번거롭게 되어집니다. 그 방해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마음을 항상 인중 부분에 두고 호흡할 때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리려 하고 있다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좀 정확히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피부 표면에 가닿아 가지고 피부를 스치는 어떤 센세이션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감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코가 따끔거린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 요 코 입구 요 정도는 괜찮다 그랬죠. 한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는. 근데 지금 코가 따끔거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정확히 콧잔등 요런 데에 들어오면 아주 물 마신 듯이 따끔거리거든요. 그럼 이제 주의가 여기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공기의 흐름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감각을 느끼신 거예요. 또 여기는 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구역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하시던 방법이 그렇게 코가 따끔거리면 마음을 조금 멀리 두면 요 인중 부분을 눈앞에 두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또 안식이 작용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코가 따끔거리죠. 그럼 주의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조금 멀리 두려고 하셨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멀리 두려고 하면 여기로 인중 부위로 가서 그런 또 부작용, 안식이 작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있었고 이걸 경험해서 이렇게 레포트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코가 따끔거리거나 그러면 나의 주의력이, 내 마음이 그 안에 감각 접촉, 피부 표면에 너무 가닿았네. 그래서 이렇게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알리라.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알려고 하면 좀 더 고요해야 돼요, 마음이. 네? 감각을 알기는 분명한 사티가 없더라도 감각을 알긴 쉬워요. 이런 데서 숨이 들어가는 감각 너무 알기 쉽지만 그 물 마신 듯한 코가 찡 하는 부작용이 금방 발생해요. 집중력이 좋을수록. 그럼 그때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싫어하지 않은 채 마음이 거기 가서 감각 접촉에 닿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고요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인중 부위 숨은 한 피부 표면을 0.03mm 위를 공중 위를 지나잖아요. 그 살 공중 위로 이렇게 오려고 하면 그때 고요함과 그때 적합한 정진력과 너무 과도한 정진력을 기울여도 또 약간 긴장해서 이쪽으로 날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정진력, 그때는 약간 좀 정진력이 지나쳤거나 뭐 하여튼 좀 마음이 거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요함이 필요하고 그때 여기서 분명히 숨을 아는 사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럼 마음이 이쪽으로, 지금 마음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싫어하지 않고 마음을 여기로 올리고 약간 이완해서 여기서 숨을 하려고 합니다. 숨에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불만족이 일어난대요. 이것보다 좀 더 고요해야 하는데 라고. 자, 그러면 그때 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숨을 알 수 있다면 더 고요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숨에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계속 불만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숨을 좀 정확히 안다.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고요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번뇌망상이고 욕심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고요해야 되는데 왜 숨이 이렇게 거칠어? 예, 그런 지금 탐욕, 예, 숨이 좀 미세해졌으면 또 미세한 숨이 고요한 숨이 좋은 거다라는 분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탐욕이 일어난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만족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택법도 아니죠. 예, 택법은 지금 덜 떴구나 고요히 하리라 해서 그 고요히 하리라라는 그 택법, 그 지혜 때문에 마음을 좀 이완하고 다 고요히 할 수 있는 그 택법이 일어나면 또 정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지금 고요히 더 고요해야 되는데 미흡한데 이것은 택법도 아니고 탐욕하는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족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럼 그때 이제 이분이 질문 끝에 단지 숨이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단지 숨입니다. 그래서 지금 덜은 정보는 지금 충분한데 내가 수행에 적용하는 것, 그 덜은 정보대로 단지 적용하는 것, 이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지 적용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인데 지금 또 탐욕이 욕심이 끼어들어서 좀 더 고여야 되는데 지금 미흡한데 이게 아닌데 지금 이제 그 탐욕 때문에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 단지 숨을 단지 알려고만 합니다. 그럼 탐욕 벗어나겠죠. 그리고 그 숨이 거친 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숨이 어떤 숨이든 그냥 숨이면은 우리가 마음챙김하는 그 덜숨 날숨 훌륭한 그 대상일 뿐입니다. 그 숨이 뭐 거칠다 고요하다 더 고요해야 되는데 그걸로 분별하지 마십시오. 숨이 거치면 알기 쉬워서 감사하고 또 미세하면 또 그 선정력 그 고요한 집중을 더 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있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너무 하려고 하는 그 지나친 정신력이든 그 탐욕이 들어가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덕행하면서 네. 탐진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제가 몸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를 알게 되었다. 그죠? 네. 그래 좋습니다. 그래, 이 마음이 몸에 대한 가래가 이렇게 심하구나 라고 알게 됐을 때 기쁨이 일어났나요? 좀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내면에서 굉장한 저항감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싫어하지 않고 네. 그냥 마치 아기 다루듯이 네.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저항, 자 이제 이 마음이 몸에 그 가래가 심하구나, 몸에 애착하는 그 농도가 참 강하구나, 그 탐욕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지금 들켜버렸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가래가 물러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또 심한 거, 그것도 내가 노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좋고, 그때 저항하는 마음은 번뇌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또 지혜가 일어나서 또 저항하구나 라고 그렇게 노팅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단지 객관적으로 숨을 알듯이 사티, 단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압니다. 그럼 좀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 번뇌가 좀 객관화된다 그러면 밀려나요. 이게 내가 주가 될 때는 밀려나지 않고 그 다음 순간에 마음도 거기에 빠져서 그게 좀 더 강화되거나 지속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에 대한 가래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구나. 내가 이걸 버려야겠다. 그렇지만 그 버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보여진 거, 그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용감하게 마음을 박아야 돼요. 그럼 그때 고통이 있는 거죠. 번뇌의 순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싫어 이렇게 저항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안 그 지혜에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번뇌에 저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실제로 나는 어떤 고통의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그 저항감이라고 표현한 그 이면에는 네, 그럼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봅니다. 다시 이렇게 숨을 보듯이 숨 여태까지 하루 종일 숨 잘 봤잖아요. 그럼 일상에서 공덕행할 때 이제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럴 때 또 몸에 대한 가래가 일어남을 보고 바로 이 가래구나 버려야겠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아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할 때 약간의 또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숨을 보듯이 그 마음을 탁 싹디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밝아지면서 약간 그 감정이 객관화되면서 감정이 여기 어떤 가슴 속에 있던 게 이렇게 주에서 객으로 떨어져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객관화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이제 마음을 보는 힘인데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네.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과 네. 아니면 딱 그 한 지점에 뭐 인중의 어느 지점에 딱 이거를 집중하는 것과 네. 어느 게 더 좋은 것인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것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지금 숨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지는 대로 아시는 것이 수행자님께는 지금 필요합니다. 한 지점에서 딱 아는 거 그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내가 지금 알아지는 대로 텀텀이 계속 알아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어떤 때는 여기서 알아지고 어떤 때는 여기서 알아지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바뀌어요. 한 지점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만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지점에서 알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 결과 한 지점에 잘 하다 보면 한 지점에 있게 된다더라. 나는 그냥 과정 다 뛰어넘고 한 지점에서 어떻게든 난 있겠다 있으려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 받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힘이 들게 되어요. 뭔가 지금 목적 이렇게 과정 이렇게 원인을 심는 수행은 바른 원인을 심는 건데 내가 지금 바른 원인 심지 않고 어떤 결과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피곤해지게 돼요. 나에게 지금 그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 그 되어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숨을 아셨을 겁니다. 내가 막 한 지점에 있고 싶지만도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알아지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법문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한 지점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법문을 들었고 그래 내가 한 지점에 있으려고 좀 의도하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나신 건가 봐요. 그러면 자 한 지점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되어지는 대로 여기서 숨이 느껴지면 여기서 알고 또 여기서 느껴지면 여기서 알고 또 안 느껴지면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또 뭐 고요하다가 거칠어지면 거친 숨 알고 왜 고요한 게 좋았는데 왜 또 막 고요하게 하려고도 만들려고도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보여지는 대로 단지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원인들이 쌓이면 내가 한 지점에서 뭐 알려고도 안 했는데도 어느 날 한 지점에서 가만히 편안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느 날 한 지점에서 가만히 편안히 알게 되어진다 해서
와, 이거 맞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긴장하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예, 또 긴장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자연호흡을 못하게 되고, 또 추락하게 될 거예요. 또 그 지점에서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뭐, 좀 전에는 한 집에서 알았지만도 또 안 돼요. 그럼 또 되어지는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지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원인이 다 채워지면 한 지점에서 가만히 알게 되어져요. 그럼 요 순간, 한 지점에서 가만히 알게 되어진 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조금씩. 그게 조금씩 길어져서, 예, 그래도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어떤 때는 됐다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차츰, 그것이 다 원인이 또 채워지면 차츰 이제 그냥 탁, 그 지점에 차츰 탁, 거기서 우리가 막 거의 습관적 레벨에서 뭐 밥 먹을 때 어떻게 입으로 똑바로 가야지 하면서 입을 겨냥해서 가야지 주의 집중 안 해도 딱 그냥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언제나 딱 한 지점, 거기에 딱, 밥을 먹다가도 딱 그 지점에 있게 되고, 걷다가도 딱 그 지점에 있게 되고, 뭐 마음이 일어날 때도 숨 하면 탁 그 지점으로 탁 가게 될 겁니다. 예, 그것들이 다 모여서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순간 알아지는 대로만 하다 보면 차츰 그렇게 되어져요. 네. 근데 이제 한 지점에서 잘 숨의 전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데,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지점에 있으라. 네, 한 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좀 힘이 길러졌는데도 막 여기저기로 만약에 되어지는 대로 알았던 그 패턴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가만히 한 지점에서 봐보려고 노력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예, 이 경우는 아주 드문 어떤 사람의 케이스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하다 보면 차츰 한 지점에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방식대로, 예,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가 또 좀 더 오래 머물다가 또 다른 지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더 오래, 그래서 언제나 그 지점에 딱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부근을 지나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 숨, 예, 그걸 아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피부 부분에 바람이 닿는 느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아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거 아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차츰 아는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피부 표면을 떠나서 그냥 그 숨 자체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피부에 닿는 숨, 그 감각도 피부에 어떤 닿을 때, 들어갈 때 차갑거나 나올 때 따뜻하거나 뭐 그런 감각도 간간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 접촉점을 통해서 지금 숨을 아시니까, 네. 이제 그렇지만 좀 이제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덜숨 날숨을 더 바르게 잘 아시다 보면 숨은 피부 표면에서 약간 0.03mm 위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그 순수한 숨이죠.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감각 접촉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은 알기 쉽기 때문에 숨이 들어갈 때 차가운 느낌, 그런 걸 통해서 숨을 알 때 그렇게 알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 접촉에 엄청 능숙하잖아요. 감각 접촉을 떠나서 그 위를 다 지나는 순수한 단순한 에어플로우나 에어 무브먼트는 조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각 접촉은 뗏목이다. 뗏목으로서, 툴로서 그 감각 접촉에 기대어 숨을 알다가 이제 아는 힘이 좋아지면 차츰 나도 모르게 그 뗏목이 버려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바른 인스트럭션을 알고 계실 때는 그 이제 뗏목이 버려져도
마음이 편안하고 뗏목을 버리고 공중을 지나는 숨 자체를 알게 되었구나. 편안한데 만약에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을 경우는 지금 숨이 들어갈 때 그 터칭하는 그 감각 접촉, 그것이 결국은 뗏목이고 거기서 버려져야 할 뗏목이라는 그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게 만약에 그 뗏목에 집착하고 힘을 주게 될 수가 있어요. 숨이 들어갈 때 어떤 차가움이든 나올 때 따뜻함이든 뭐 그런 게 느껴지면 이 차가움이나 따뜻함 이것이 중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숨이네라고 마치 그 감각 접촉에서 일어난 어떤 4대의 느낌들이 그 차가움, 따뜻함, 간질거림, 뭐 따끔거림, 뭐 단단함, 땡김, 뭐 그런 그 감각 접촉 자체가 어떤 들숨날숨의 명상 주제가 잘못 그렇게 잡히면 그게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수행을 오래 할수록 그게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수행 초반전에 저희가 딱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표면 위를 지나는 숨이다. 근데 그거 바로 알기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 숨이 어딘가를 터칭하면서 닿으면서 들어가지. 그래서 닿을 때 어떤 차가움이나 그런 거 그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숨이 들어갈 때 차가움이 알아져요. 그래, 그럼 그것도 괜찮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가움은 감각 접촉에서 일어난 4대의 어떤 느낌이니 그거 알지 마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둘 데가 없습니다. 뗏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공중을 지나는 숨도 점프해서 딱 알 수가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숨이 여기 닿는 느낌, 그 센세이션, 그 감각 접촉은 이제 도구, 그 뗏목이에요. 그걸 통해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침착하게, 이 도구 뗏목, 들어갈 때 차가움, 나올 때 따뜻함, 이건 아니야. 위를 지나는 숨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되어지는 대로. 제가 되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바른 인포메이션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지만 딱 어떤 차가움이든 따뜻함이든 이게 숨이네 하고 거기 가서 딱 꽂히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위를 지나는 순수한 숨 자체, 그 공기 자체, 그거를 알려고 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감각 접촉을 알면 여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기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 몸의 감각에서 벗어난 그 감각 때문에 어떤 즐거움도 일어나고 또 어떤 괴로움도 일어나잖아요. 또 그 즐거움 자체는 괴로움이고, 그래서 그 육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예요. 그래서 요 숨에 딱 마음이 잘 기울고 잘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정신적인 그 선정의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딱 그 숨에 일념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선정의 오요소가 있다. 그러면 초선정 상태거든요. 그럼 그때 확실히 그 몸의 감각에서 벗어난 숨 자체에 딱 맘침입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감각, 몸은 즐거움 아니면 괴로움, 그 두 개가 항상 있어요. 즐거움 아니면 괴로움. 중립이란 건 없어요. 몸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몸의 그 괴로움과 즐거움, 이제 그걸 감각적 욕망이라 그래요. 괴로움은 괴롭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거고, 하여튼 즐거움도 우리에게 또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인데, 하여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희열, 행복, 일념 집중 상태에 머무는 이제
새끼 초선 상태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기 감각을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네, 그냥 거기서 어떤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걸 뗏목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예, 이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렇다고 그 뗏목 타고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이건 결국은 버려야 될 거, 이 뗏목을 두려워하고 또 이게 강을 건넌 뒤에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건데 지금은 나에게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들어갈 때 어떤 확실하게 마음을 딱 기댈 수 있게 그 감각 접촉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될 건데 왜 자꾸 감각 접촉이 느껴지지?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뭔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자가 땡긴다든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건 거의 어느 수준을 넘을 때까지는 느껴집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 일상에서도 틈틈이 순복이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불순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자선 시간에 또 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 전 자선을 마칠 때처럼 그게 이제 사띠가 부족해서 불순한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요? 네, 우리가 그 사띠가 부족해서 그 불선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딱 정확히 뭔가 그 선한 그 사띠 상태로 이 몸과 마음 상태를 아는 것, 딱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서 알면 뭔가 밝아져요. 거기서 또 객관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알지 못했다. 그러면 숨을 잘 몰랐거나 하여튼 좀 뭐 하는지 뭐 특별한 불선은 수행체에서 일으키지 않았는데 뭔가 자선시에 갔을 때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은 아나빠나 그 선정의 힘이 좀 약하거나 또 그 일상에서도 숨을 정확히 모르고 계셨거나 또는 어떤 그냥 모르는 상태, 특별한 불선한 강한 업은 짓지 않는데 좀 멍하게 모르는 그 상태에는 뭐 지금 특별히 불선을 그 자체가 사실은 불선이지만도 그 마음 챙김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뭐 불선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좀 그 불선인지 몰랐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숨의 마음 챙김하는 것은 숨은 이제 구체적 물질이고 딱 훈련하면 아주 알기 쉬운 거예요. 마음은 숨보다는 훨씬 알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일상에서 지금 숨도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숨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은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선에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이 쉽게 잘 모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행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생을 윤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달 수행했다, 1년 수행했다 해서 뭐 탁 앉으면 마음이 착 모아지고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모아질 만큼 이렇게 그 원인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고요한 집중력이 없구나라고. 그리고 그래 잘 안 될 때는 제 부처님의 공덕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때 일상에서 숨을 보려 해도 잘 안 될 때는
예, 그 연불 부처님의 공덕을 염송하는 것은 또 근접삼매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의 공덕을 암송하는 거 그 괜찮습니다. 그 아나파나사티 명상에서 약간 다른 주제로 바꾼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 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타누사티 부처님의 공덕을 그때 숙고하는 거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